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또 사랑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법사위 회의도 많고 또 여기저기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요. 네. 바쁘시죠? 예, 요즘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또 탄핵소추단으로 네. 활동하고 계시고 준비할 게 많으실 텐데 저희 이제 주말에 우리 국민들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게 되고 또 힘을 더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강추위에 광화문에 모인 우리 시민들 또 남태령에서 28시간을 대치했던 우리 농민들 보시면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제 남태령에 밤새 같이 했던 우리 네. 2030 특히 이제 여성, 청년, 시민 네. 여러분들에 대해서 전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탄핵의 국면에서 우리의 싸움이 이기겠구나. 이 열기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예. 특히 이번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 젊은 층들이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 총을 들고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침탈되는 이런 과정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이 젊은 분들이. 영화 그래서 속 모습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되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계시다 생각을 하고 이분들하고 함께 국민들과 함께 간다면 네. 탄핵 빨리 끝내고 빨리 이 내란 사태가 종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걸로 희망을 가져보는데,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전국을 보면 국민분들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계속해서 이 헌재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뭐 분석하는 내용이나 뭐 코멘트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일정이 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또 뭐 이 변호인단 선임이 안 돼가지고 준비 기일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그게 될까요? 4년 전에 네.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할 때도 똑같은 행태를 보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끝끝내 거부해서 조사를 못했어요. 감찰 조사를. 예. 그래서 그 감찰 불응도 비위 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그 비위로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이제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에는 송달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그 각종 서류들을 송달을 했다고 볼 만한 판단이 되면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 송달 간주에 대한 회의를 네. 하실 거고 저는 송달 간주로 인정을 받아서 이후 절차는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체포 출석 요구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전부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경호처에서도 협조를 안 하고 있고 저는 경호처가 이게 명백히 이것은 그 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협조하지 않는 것은. 네. 그리고 공수처에서 공조본부에서 이것은 체포를 해야 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일 날 지금 이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5일 날 지금 출석하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뭐 지금 윤석열도 모를 수가 없죠. TV 보겠죠. 예. 이 뉴스도 볼 거고 그래서 25일 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체포를 사유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형사소송법상 네.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신병 확보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일단 이제 헌재 쪽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 송달 간주로 규정돼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단이 없으면은 이게 또 준비 기일 제대로 안 돼서 또 늦어질 거다 어차피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그래서 될까요? 어제 이제 잠깐 뭐 변호인단 구성은 됐다 이런 또 언론 그런 보도도 있고 뭐. 나오기도 예. 했는데 사실은 이거 윤석열 쪽에서는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계속 미룰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뭐 그러면 이 그 변호인단을 언제까지 우리가 구성한다고 그 계속 인정을 해줄 것인가? 지금 언론에 그 오르내리는 이런 네.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히 뭐 변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네. 그 적절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준비기일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해요. 이후에 이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뭐 그냥 범죄가 아니라 내란 범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그냥 내란 범죄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체포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열흘 뭐 한 달 내라도 수사가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빨리 이 헌정 질서 중단 사태를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죠. 음. 그런데 윤석열 개인 입장을 위해서 뭐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네.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변호인단 선임이 계속 안 되고 계속 이 상태라고 하면 헌재에서 그냥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변호인단이 없어도? 헌재에서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우선은 선임계를 빨리 내도록 독촉을 할 독촉을 거예요. 하고, 예. 그리고 지금 뭐 몇몇은 선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공직자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것은 법과 헌법과 누구보다 더 누구보다도 잘 잘 지켜야 지켜야 되는. 되는 예. 그런 지위에 있는 건데 마냥 그것을 미루고 있을 수는 없다. 그건 국민적 비난이 클 것이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탄핵소추단에서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또 이런 뭐 지연 전략 이미 4년 전에 겪어보셨다고 네. 하니까 여기에 대한 뭐 대응책이나 아니면은 헌재 입장 낼 거 이런 건 정리가 좀 되고 있겠네요. 네, 이제 탄핵소추단에서 소송 대리인단을 네. 구성을 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상견례 겸 간담회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쟁쟁한 분들,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이라든가 이런 헌법재판과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분들이 합류하셔가지고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것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중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음흠. 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네. 안심하셔도 된다.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끝내겠다. 저희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정 의원 이제 말 듣고 저희가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네, 그럼요. 저희가 빨리 너무 지금 진행을 불안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언론에 그 브리핑하고 계시는데 네. 가장 일성이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헌법재판을 미루고 이것부터 하겠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것도 네, 1월로 미루고 됐더라고요. 이것부터 이것부터 하겠다라고 했기 한다니까.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이 심리, 그러니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얼마만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될까? 언제쯤이면 결정이 나올까? 저는 예상하세요? 이제 이게 집중 심리 들어가서 일주일에 뭐 2번, 3번 이렇게 네. 심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소추 사유는 뭐 5개, 6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것은 내란과 관련된 한 가지 사유이고 특히나 국회에서 지금 각 상임위, 국방위 등을 통해서 중요 핵심 피의자 증인들이 증언을 대부분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직접 증거들을 전부 다 얘기를 했고 국회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증거로 다 제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입증이 굉장히 쉬운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제가 검사라면은요. 네. 만일에 이걸 이제 재판으로 쳤을 재판으로 때 쳤을 때. 뭐 재판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한 달 내라도 이것은 결론을 내기가 쉽다 오. 생각을 하는데 뭐 예. 지금 저쪽이 계속 지연 전략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러게요. 또 뭐 중대 사안이니까 이것을 뭐 어쨌든 돌다리 또 두드려 보는 뭐 마음으로 충분히 심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뭐 2월 중으로는 2월 초라도 2월 초라도. 이것은 결론을 내야 된다. 결론을 낼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사실관계는 거의 다 끝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각종 수사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 기록들을 송부를 받아야 됩니다. 탄핵 심판에 박근혜 당시에도 한 17일 정도 만에 수사 기록을 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종 그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할 텐데요. 그럼 공소장이라든가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적혀 이제 다 있으니까. 받으면 네. 사실관계는 뭐 신속하게 그걸로, 네, 정리가 될 되니까. 거고 우선 이제 내란 수괴 네.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정말, 받았다는 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명이 네, 여러 얘기를 하고 사람의 있어요. 직접 예.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음. 수개의 입증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뭐 늦어도 2월 중으로는 이 탄핵 심판은 끝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지연 전략을 펴더라도 2월 중에는 탄핵 심판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네, 끝날 수 끝내야 있다? 한다고 끝내야 생각하고 한다. 제가 뭐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또 의지를 가지고 정말 힘을 모아서 지연 전략도 다 깨버리고 빠른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믿어야겠습니다. 저희가 믿고 좀 안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내일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덕수 대행의 판단 이것도 조마조마하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점점 커질 거예요.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추천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도 그런데 권한대행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아하. 거죠. 만일에 재판관 임명을 늦추고 혹은 안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로 나중에 이 내란 부분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직무유기까지 합쳐가지고 나중에 윤석열 정부 비리 수사, 비리 조사의 중에서 하나로 한 꼭지로 한덕수 아하. 권한대행이 이것은 나중에 뭐 크게 중대하게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당연히 재판관 임명은 신속하게 해야 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중대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인 완전체가 이것을 충분히 심리해서 네. 국민들 앞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야 된다. 물론 지금 6명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이제 헌재에서는 네. 판단했지만은 정영식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처형이 진실하위 위원장으로도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정영식 위원장이 또 주심 재판관을 맡았다고 하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주심 재판관이야? 이러면 또 6명 중에서 6명 있으면 한 명이 빠져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얘기하실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그 주심이 제가 얼마나 이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봤는데 네. 사실상 주심은 이제 간사 정도의 역할이고 이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정형식 아니라 정형식 할아버지가 와도 이 피의자, 그러니까 네. 윤석열 피청구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비위가 내란 아닙니까? 내란 수괴. 예. 내란 수괴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에 대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그것은 뭐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 그리고 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게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구인이 완전체가 충분히 심리를 해서 신속하게 예. 결론을 내는 모습 그것이 헌법적으로는 좀 더 네. 안심하고 또 국민들이 수긍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했다는 것보다는 9명이 심리를 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는 것이 맞다. 네. 그래서 정영식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진하위 위원장과의 어쨌든 네. 가족 관계 이런 것들도 의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정영식을 좀 믿고 뭔가 좀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래서 문제 제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정영식 재판관이 영향을 미치지 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 지금 보니까 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 3명의 헌법재판 후보자들도 탄핵 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도 같은 의견을 냈네요. 이거는 근데 뭐 그거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그 법사위 나오셔가지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쪽이나 국민의힘 빼고는 다 그렇게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사리적으로도 그게 맞는 말이죠. 예,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지연돼서 안 된다. 이게 한 목소리 거의 한 목소리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주에 뭐 기자회견을 했고 뭐 유튜버들 뭐 기자들 다 이제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뭐 내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체포하라 이런 얘기도 안 했다. 내란이 아니고 뭐 소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윤석열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석동현 변호사가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아마 대통령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고 봐서 내란 민주당에서는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예. 또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그러니까요, 또 석동현 변호사가. 그게 이제 검찰식 언론 플레이인 거죠. 그래서 그 어쨌든 예. 이것을 이 국면에서 이제 되치기 하겠다는 음. 심정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내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내란이 아닌 게 될 수가 없듯이 예.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려면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고 수임계를 내고 네.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든 언론과 대응을 하든 해야 되는 건데 음. 그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적절하다. 내용 자체도 네. 매우 사실관계도 다르고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네. 윤석열 입장이다라는 건데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게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최소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네.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건 매우 윤석열 쪽에게 음. 불리한 진술이에요. 오히려요. 오히려 그것은 이 내란 사실관계에 대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차라리 진술을 거부하는 거면 몰라도 아하. 아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회에 나온 그 군 장성들이 거짓말하고 음. 있다는 걸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아. 입증을 합니까? 그럼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이거는 네. 탄핵 심판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자료로 사용이 될 오히려.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예. 검찰 수사나 특검의 수사에 불응한 것은 그것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결정의 취지였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석동현 같은 분이 나와서 얘기해주면 좋아요. 오히려. 더 불리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 얘기를 좀 해주면 국민들이 네. 더 분노하시겠죠. 그럼 탄핵 음.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이 그럼 옳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탄핵 심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정치 재판이에요. 네. 오히려 정치 재판이다. 그러니까 그 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이런 거는 오히려 징계성일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정치 재판일 성격이 크기 정치 때문에 재판 어떤 의미입니까? 정치 그것은 재판. 대통령의 헌정 질서 중단과 네. 관련한 대통령의 파면은 예.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재판 대선이 자체가 또 그 후에 있으니까. 대선을 염두에 둔 재판이기 때문에 네. 헌법 재판관들이 그런 피청구인의 태도 네. 그리고 이 비위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탄핵 심판 자체가 매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태도가 더 중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렇군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 이미 경험을 했고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판례로 네. 결정으로 굳어졌죠. 아하. 그래서 오히려 더 석동현 변호사의 이런 입장들이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뭐 헌재를 자극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모습 자체가 재판관들이 나중에는. 아마 보겠죠. 네. 이게 대통령 피청구인의 입장이란 말이야. 입장이라면, 이게 이렇게 증거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범행 부인하면 어떻습니까? 형량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버틴다. 지지층이 결집시킨다. 그래서 일부 언론 뭐 보도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보이니까 뭐 고무가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저는 뭐 윤석열 지금 네.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김상욱 의원 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토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후에 이제 추가 담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극우 세력들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에 네. 같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힘 뭐 극우 세력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별 영향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자, 이 탄핵 심판 오늘 이제 헌재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헌재 얘기는 이 정도 좀 해보고요. 수사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5일 지금 공수처가 나와라, 과천까지 와라. 뭐 이게 이제 경찰이 신호 잡아주면 10분, 20분이 오는 거리니까 가까우니까 사실은 17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올 수 있는데 오지 않을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25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날 휴일 날 부른 것은 아마 경호상이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배려의 의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네. 아마 출석 요구를 하고 있고 공조본부에서 음, 그러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출석 요구하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네. 출석을 했어요. 그거 오라 그러면은 가야 되는 가야 되는데. 곳이죠. 그런데 자신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 사고 정신 세계는 네. 과거에 이제 그 검사 시절, 검찰총장 시절, 특검 시절에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구속을 하고 국정원장들도 막 내리 막 여러 명을 구속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그 정체성이 대통령과 이 모든 국민 위에 있다고 하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서 자신은 법을 어겨도 되고 법 위에 군림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지킨다고 아마 대통령 선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법이라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공수처는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겠다고 그 법사위 나와서 공수처장이 답변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단계는 저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공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24일까지 시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출범과 이제 공수처의 이제 그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구속 이런 이제 단계가 좀 맞물리면서 네. 이게 공수처가 수사를 완료해도 검찰에 이제 기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 보낼 것인가 특검으로 보낼 것인가 이런 이제 좀 그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 네. 앞으로 조금 절차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 절차는 순리롭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출석은 안 해도 이제 네. 강제 수사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 강제 수사해야 되죠. 예.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음, 범행도 부인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우선 뭐 출국 금지는 해놨지만 네. 그래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순리대로 가면 된다. 순리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지금 검찰에서 공수처에 이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잘했다고 보세요? 뭐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위반할 수 없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의 책임자입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공수처법을 위반해서 이처벌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윤석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위법 수사, 공수처에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어서 이첩 요구를 한 이후부터는 위법해.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받으면 이 공소기각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고검장, 특수본부장 이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첩을. 그런데 특수본 검사들 입장에서는 우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영장 단계에서 수사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안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실갱이가 있었던 예. 것 같은데 검찰에서 이제 공수처로 보냈기 때문에 수사 기관 정리는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 피의자 쪽에서 뭐 수사 어디로 가라는 거냐 그 얘기는 이러면서 못 하겠네요. 그 얘기 이제 못 하게 됐고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검사가 15명밖에 안 되고 수사관 합쳐봤자 뭐 5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죠? 우선은 공수처에서 예. 지금 국수본하고 또 그 공조본부를 결성을 특검부는, 해서 예. 그 파견도 괜히 뭐 많이 받았고 음, 그래서 공수처에서 피의자 윤석열 내란숙의 네.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음, 저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도 있고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수사한 내용들을 지금 수사 기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 기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군 장성들에 대한 수사는 그 검찰에서 하고 있고 음, 그건 남겨둬야 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사본이라도 공수처로 네.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피의자 윤석열 내란숙에 대한 수사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을 받아서 증거 기록을 정리를 해서 피의자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공수처에서 저는 뭐 역량과 상관없이 이 사건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거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체포 구속하는 데까지 갈 거고 뭐 특검이 또 출발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거기에 넘겨서 뭐 그렇게 진행이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다고 또 이제 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우려 뭐 이거는 계속 제기가 되는 거고 뭐 변호인단 구성 되냐 안 되냐 그 떠나서 강제 수사는 할 수 있으니까 네. 체포할 수 있으니까 영장 쳐가지고 그렇게 갈 거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언제 될 거냐 이게 너무나 걱정이고 네. 이번에 보니까 공조본에서 윤 대통령의 일반 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영장을 받아가지고 통신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모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상 네. 전화를 막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최혜병 사건 때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관련해서 윤석열 개인 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통화 내역이 확보가 됐으니까 네. 매우 유의미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 저는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폰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네. 뭔가 이 사건에 부부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내용이 증거가 있는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의 영향력도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번 계엄 사태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계엄이라는 것도 사실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고 직무 행위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노상원이라는 그 사람이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그렇죠. 네. 민간인이 이 계엄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쏙쏙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다가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점집을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노상원이 군을 동원하고 군 관계자들하고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거는 비선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 전역한 사람, 불명예 전역한 사람이 현직에 있는 사람 불러서 네. 막 모의하고 수첩에도 내란 계엄 이거 어떻게 할지 적어놨다고 그러고 네, 그럼 너무나 충격적이고 탱크 부대장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계엄당일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계엄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실은 키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이거를 짰는데 김용현의 헤드는 어디였을까? 그것이 궁금했는데 네. 노상원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노상원과 같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선의 지금 그 정황들이 나오고 있으면 네. 이 비선은 어디와 연결이 될까요? 아하. 그러면 김건희라는 사람과 아하. 연결은 되지 않을까? 노상원의 지금 폰이 확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비선이라는 거는 뭐 국정농단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 국정농단의 중요한 핵심적인 네. 이 범죄 사실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훨씬 더 뭐 내란 나아가서 더 큰
그 범위로 확대될 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수사가 뭐 윤석열 하나 구속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 네. 내란부터 포함해서 전반적인 이 국정농단 비리에 대해서 조사 본부가 출범을 하든지 뭐 네. 어쨌든 전체적인 이 비리와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제 필요한 것이고, 맞습니다. 뭐 윤석열 폰뿐만 아니고 김건희 폰 이것도 살펴봐야 우리가 이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큰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자, 근데 이거 김건희도 출국 금지해야 된다, 김건희도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 수사기관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특검이 출발해봐야 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김건희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조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김건희에 네. 대한 출국 금지를 저희가 뭐 질의했고 네.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는 김건희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뿐만이 아니라 그 처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비위들에 대해서 네.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출국 금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국 금지. 그리고 특검이 발족이 되더라도 출범을 하더라도 네. 이 내란과 관련한 특검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또 다른 특검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아마 이게 수사가 되게 광범위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추가적인 수사들이 네. 굉장히 앞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수사기관 특히 공수처 이런 데서도 네. 이 수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희가 이해 안 되는 게 이 뭐 이 햄버거 집에서 뭐 이 롯데리아에서 모여서 회의했다라는 네. 것도 좀 국민들 의아해했는데,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점집을 하면서 거기서 이번에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이 윤석열 운이 올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해야 된다, 계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희한하게 이번 정권은 주술, 뭐 이제 법사, 뭐 스승, 명태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신기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니까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 정부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정책 결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이 근데 주술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놓고 보면 네. 풀리는 그게 그거였나 뭐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라 이런 것들도 그렇게 졸속으로 급속하게 이전이 되고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감사원 지난번에 관저 감사 관련해서도 특히 그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한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도 도대체 그게 뭔가가 네. 궁금했었던 거죠.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의혹들이 무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놓고 보면은 해석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는 네.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무속을 언급하는 것이 다들 좀 꺼려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그 언급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언급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주술이나 아니면은 뭐가 뭐 점쳐서 그렇게 됐나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껴맞춰주고 있으니까 네. 오죽하면은 이 계엄을 모의하고 기획하고 계획했다는 이 사람도 점집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국민들이 진짜 지금 너무 많죠. 예. 천공이라든가 뭐 그 외에 명태균 씨도 명태균 씨, 그렇지 뭐 않습니까? 건진법사도 건진법사와 네. 이번에 나온 노상원 뭐 무슨 보살이라고 하고 아기보살 이 사람들이 예. 누구의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가 봐야겠네요. 그 의심스럽고 그러면 한 사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검사 시절이 그 제가 이제 검사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검사들의 앞날이 출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무속
기록이라든가 뭐 어쨌든 사주라든가 이런 데에 음. 관심을 많이 보여요. 아, 이 그래요? 검사들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되게 심취를 할 수가 있죠. 아. 근데 게다가 이제 배우자가 그런 상태면은 네. 훨씬 더 그쪽으로도 경도된 것이 아닌가 싶고, 이번에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가 문제였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정관이도, 예. 국회보다 먼저 갔어요. 그 병력이. 그건 뭐 놀라운 한두 명 일이잖아요. 한 것도 아니고 진짜 좀 대규모 병력이 나고 맞습니다. 경찰까지 투입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극우 유튜버를 보고 부정선거에 심취해서 네.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는데, 그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21대 총선이요. 2020년. 네. 21대 총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아. 당시에 그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치러진 21대 총선이 새누리당이었나요? 당시에 보수가 이길 거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친윤 검사들이. 네. 그런데 저 결과는 달랐단 말이죠. 아. 그러면 그 선거도 부정선거다라는 어쨌든 극우 유튜브를 봤는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후에 이제 대선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22대 총선까지 이렇게 돼서 네. 선관위의 어쨌든 시스템이 부정선거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는데, 처음에 감사원을 동원하려고 했고 검찰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군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히고 선관위 직원들 잡아다가 이제 막 복면 씌워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어떻게 예. 묶어가지고 체포해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도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22대 총선, 21대 총선은 부정선거야. 예. 이렇게 발표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이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네요. 이 비상계엄 처음에 선포됐을 네. 때, 문제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법사위에서 국회 해산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아.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씀이 좀 타당하게 들리는 게, 이번에 오늘 이제 보도된 모습을 보면 지난 3월에 조속히 개엄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장하고 뭐 김용현 경호처장, 네. 신원식 장관 만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총선 전에 개엄을 해서 네. 확실히 이제 총선을 이기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왜냐하면 총선 들어가면 또 부정선거 될까 봐 이런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0년 자유한국당 때 황교안 대표가 있었던 그 시절, 권한대행 지나서 황교안 전 총리 당대표 선출돼서 했을 때도 나중에 부정선거 얘기를 민경욱 전 의원이 계속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할까요, 의원님? 그 부정선거뿐만이 아니라 저는 검사들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정말 신물이 나실 것 같아요. 황교안 그 전 총리도 공안 검사, 맞아요. 그분이 검사 출신이죠. 예전에 법무장관 하면서 정당 해산하고 뭐 이랬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보수 정당의 지금 대표돼서 이제는 부정선거에 지금 뭐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 황교안 전 총리 권한대행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굳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국회까지. 그거 국회 대여해 준 사람이 정점식 의원이에요. 또 검사 출신. 정점식 의원은 검사 네. 출신입니다. 공안 검사이죠. 아.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사까지 이 검사들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사들이 서울대 다 나오고 네. 검사했는 사람들이 법률가들인데 저렇게 부정선거에 빠져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네. 부정선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민의에 대한 어쨌든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자기만 옳고 예.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고, 그러면 그 국민들이 지지한 다른 정당,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를 뽑은 국민들의 의사에 네. 대해서 무시하면서 그건 부정선거야. 이렇게 그래서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 네. 매우 한심스러운 결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이제 검사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제는. 네. 검사들 믿지 마십시오. 검사 정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사실은 검사 출신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그렇네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권성동 지도부가. 옆에 지금 따라다니는 박형수 예. 지금 의원도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 검사들 너무 좋아. 주진우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지금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네. 이 내란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음.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음. 전체적으로 사과를 하고 네. 이 내란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국민들이 다시 선택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보수 정당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것을 감추기 하고 다시 이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보들을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네. 그것을 검사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검사 출신들이. 그럼 더 이상 검사들의 의사결정이 네. 국민들의 뜻과는 어긋난다. 음.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검사 정치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엄 얘기, 그 당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최근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나눈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돼서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국민의힘 대화방이 공개가 됐고 또 민주당도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혁신당 텔레그램까지 공개가 됐는데 뭐 이거 보면 다 미쳤다 이렇게 먼저 나오면서 네. 다들 놀랐던 분위기. 네. 대화방 보면서도 저도 참 긴박하게 돌아갔구나. 국회로 갑시다. 빨리 직결합시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가 떠오르시겠어요? 이거 대화방 네, 보면서? 그때 매우 긴박했고 국회로 빨리 소집이 된 게 너무 천만다행입니다. 신장식 의원이 네. 계엄 하자마자 바로 얘기를 해서 긴밀하게 움직였고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가장 먼저 국회에 저는 직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소추안도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작성을 해가지고 공유를 그렇네요.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은 정말 1분 1초가 너무 긴박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께서도 네. 로텐더홀 나오셔가지고 빨리 국회로 다 와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꿈같이 맞아요. 진행이 됐지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단 하나라도 어긋났으면은 저희가 그럼요. 계엄 해제를 못했을 그럼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밖에서 계엄군과 맨몸으로 맞섰던 보좌진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그때 당시 상황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참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화방을 보면은 이게 뭐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이제 당사로 모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막고 있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였는지 는 모르겠고요. 네. 그 당시에 그렇게 빨리 국회 앞에 오셨던 분들은 이 여의도와 그 마포, 그러니까 주 인근에 계셨던 분들이 그냥 시민들이에요. 네. 주민들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그리고 이제 새벽 지나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긴 했지만 네.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분들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 너무 위헌적인 계엄 상황을 빨리 막아야겠다는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당사로 비상 의총을 소집을 했는지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내통을 했는지 매우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추경호 처음에는 원내대표의 국회에 통화. 모이라고 했다가 네. 당사로 모이라고 하고 뭐 이랬던 과정들이 저는 너무 의심스럽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당사로 가서 저는 피신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상황에 예. 그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예. 어떻게 그 자기 몸 하나 그 바깥으로 가고 네. 계엄군들은 총 들고 국회로 왔는데 국회를 어떻게 그 지켜야지. 상황에서 국회를 예. 안 지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렇네요. 국회의원이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야 뭐 따질 것 없이 국회의원이라면 네, 맞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국회를 지키면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됐다. 어쨌든 일촉즉발 상황이었고 저희가 모두 체포가 되고 끌려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끌려갔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수 없는 알 수 아무도 없는 알 수 없죠. 상황인데 국내의힘 의원들만 어떻게 그렇게 다 모조리 되게 많은 분들이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피신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분들은 당 대표 말도 듣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권성동 대표 체제로 뭐 단일 체제로 가면서 탄핵 반대했던 85명의 의원들, 뭐 기권 무효표도 뭐 있지만 어쨌든 85명 그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또 비대위원장도 친윤 쪽으로
또 원내대표도 친윤 선출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서 전혀 반성이나 성찰이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친윤이라기보다는 네. 그분들이 뭐 정말로 이제 윤석열을 지키자 이건 아니고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지키자는 것 같아요. 내란 범죄를. 내란 범죄를 그러니까 지키자. 내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네. 가진 정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아. 어쨌든 그 다음에도 어떻게 국민들에게 네. 자기들을 선택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란 사태, 내란 범죄를 뒤집으려는 시도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예. 그리고 선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정당 같고요. 네. 그리고 보수 지지층에 이제 지금 호소를 하는 건데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적이다. 저는. 이 모습 그래서 자체가. 그것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탄핵 심판에서 이것은 내란으로 인정이 되고 탄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와 체포 구속으로 이건 명백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국민의힘은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뭐 지금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 그 뭐 선거법 위반 뭐 네. 사건의 선고 때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보자는 이런 심리 같은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는 거죠. 네. 국민을 이기는 정치가 없다. 그게 정말 실현이 되고 현실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계속 이제 불안한 상황이죠. 네, 어떻게 하면 맞습니다. 또 이걸 뒤집고 또 어떤 수를 쓸지 모르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주말마다 응원봉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조국혁신당도 지금 제일 앞장서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가장 앞장서서 어쨌든 저도 탄핵 소추단에 들어갔고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는 것만이 이 불안한 사태 사실은 이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되고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빨리 탄핵 심판을 끝내는 것만이 저희 정치인들 국회에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단 지난번 소송 대리인단 회의에서도 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대표로 오신 분들께서 국민의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쨌든 이것을 반동을 그 기운이 보이는데 예. 그것을 빨리 그 종결시키고 탄핵 심판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을 빨리 끝내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저희가 역할을 하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그리고 지금 끝내달라. 추위에 나와서 응원봉 들고 매일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생업을 지금 두고 그거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지금 네. 8년 전에 또 거리로 나오셨었잖아요. 맞아요. 국민들께서. 근데 8년 동안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정치가.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개혁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 제일 중요하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열심히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또 이제 갈아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검찰은 예. 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검찰청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법 수사에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게다가 검찰은 사실은 검찰 정권이었고 윤석열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의 어쨌든 이 공동 정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에서 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그런 증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지원만 해주면 돼. 여인원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검찰은 이 위헌 내란적인 사태에 대해서 어떤 공범적인 역할을 했는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지금 검찰이 국수본부장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네. 공조본부 관련해서 휴대폰 압수하고 예. 그다음에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있는데 자기들은 뭘 했는지 자기들이 수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예. 그 반성하고 그동안 이 검찰 정권에 복무했던 거 네.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이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인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계엄이 이제 해제가 된 다음에 안가에서 만났던 사람들 네, 몇 면을 맞습니다. 보면 거의 민정수석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부 검사 법무장관도 출신들이고요. 있었고. 예. 그다음에 법제처장도 있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핸드폰 다 핸드폰을 근데 바꾸고요. 어떻게 다 그렇게 네.
바꿔요? 자기들이 범죄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꾼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누가 봐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과 해동이 음. 이 비상계엄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게요. 수습을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저희는 또 2차 계엄에 대한 음. 모의는 아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내란 사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검사들이에요.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검찰 정권 검찰들이 이 검찰 정권 네. 윤석열 비상계엄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어떤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공범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결국에는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지금 수사할 주체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확실히 봐야 된다. 근데 맨 처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로 이제 걸어 들어가고 네. 또 군 이 지휘부가 검찰에 또 구속이 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이 참 발빠르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그런 거 잘하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해서 검찰이 계속 또 막 언론 플레이를 하고 네. 그럼 또 기자나 언론들은 거기를 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또 그럼 계속. 검찰 좀 잘하네 이렇게 또 가고 또 보도할 거리를 주니까 맞습니다. 또. 그런데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을 간 거는 검찰 쇼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사기관 쇼핑. 네. 그렇게 간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거래가 가능해요. 공수처나 국수본은 네. 두 개를 다 안 가지고 있잖아요. 기소 이 사건 못하니까. 관련해서. 예. 그러면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대로 수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어디에 신뢰를 보내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셨을 때 있는 대로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신뢰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거래를 하는 수사기관은 언제든 국민을 배신할 수 있어요. 김용현 네, 전 네. 국방부 장관 윤석열에 예.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겠죠. 이제는 전리품이잖아요. 이제는 그렇지만 언제든 또 국면이 바뀌면 네. 그 거래를 할 수 있고 기소와 관련해서 축소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기소와 관련해서 또 확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 행위입니다. 이거는 있는 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요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주체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를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간 거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군 장성들이 또 검찰 모두 네. 가가지고 거기에 체포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네. 요리하고 거래하고 그것이 지난 70년 동안 해왔던 행태입니다. 야,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 개혁 지금 검찰이 수사한다고 검찰이 잘하네 또 박수 보낼 게 아니라 이제야말로 정말 검찰 개혁이 꼭 완성돼야 될 때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진짜 확 다 이해가 되는데 검찰 개혁 혁신당에서도 힘을 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조국 전 대표가 네. 수감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도 현장을 화면 통해서 보면서 조국 전 대표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의원님 그리고 뭐 당 분위기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그날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어요. 많은 지지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의원들 하나하나 손을 잡으면서 귓속말로 그래요? 말씀하셨고 당을 네. 잘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뜻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저희가 국회의원 수가 12명이 그대로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 사회권 선진국 이 과제들을 저희가 차질 없이 두려움 없이 국민들께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네.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당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 그것이 저희들의 남은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께서 더 크게 네. 더 단련돼서 저는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많은 또 흔들림 없는 네.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더 단단해지고 조국 전 대표도 더 단단해져서 돌아올 거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화면 통해서 뭐 그 당시 현장도 좀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예. 자, 조국 전 대표가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는 모습 많은 네. 분들도 기다리실 거 저 생각합니다. 이게 여성분들이 많이 우셨는데 네. 저는 안 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잘 안 웁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울기보다 물기를 택하는 사람이어서 아. 그날도 제가 기자회견했습니다. 검찰 네. 공수처 관련 수사 이 내란 수사 관련해서 저는 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울기보다 물기를 택하는 우리 박은정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끝으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그래도 말씀을 쭉 들었지만 불안해하고 네. 또 화가 나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박은정 의원님 초선 의원이시지만 최고이십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숙희님이 슈퍼챗도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은정 의원 의원님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이런 댓글도 정유진님이 주셨고 이정숙님이 박은정 의원님 힘내세요. 우리도 잠 못 자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김말룡님은 꼭 박은정 의원 말씀처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탄핵의 소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탄핵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잠 못 주무시고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검찰에 속아왔잖아요. 검찰 정권에 네. 윤석열에 속아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걸 너무 많이 보셨어요. 이게 정의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는데 지금 응원봉 들고 나오는 젊은 세대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청년들이 그 네. 시민들이 매우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그 막 에너지를 가지고 예. 그 상황을 어. 굉장히 즐겁게 녹여내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잘 주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이 상황을 즐기시면서 국회의원들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을 흔들림 없이 저희들이 해내겠다 약속을 드리고 믿으시고 그리고 앞장서서 싸워 드릴 테니까 네. 국민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할 거 하시고 그렇지만 또 응원봉 들고 나오셔가지고 즐겁게 또 힘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탄핵은 빨리 끝나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첩첩산중들이 네.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놓은 이 쓰레기 아. 치우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힘을 네. 모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 그런 응원과 격려,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잠을 그래도 좀 더 푹 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